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김부겸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대립과 갈등이 매우 커져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를 질타하고 계십니다. 제발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 좀 모으라고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책이 바로 일하는 정치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정책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통합과 불평등 극복, 그리고 공정과 통합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셨습니까? 저도 보았습니다. 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골든글로브에서도 외국어 영화상을 받더니 지금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 등 6개 부분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왜 세계가 이토록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환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영화 기생충은 불평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히 계층 간의 불평등과 갈등을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처절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처럼 전 세계가 이 영화에 감화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벌써 2020년입니다. 희망의 세기라고 설레었습니다마는 지난 20년 동안의 21세기는 갈수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해진 그런 세기였습니다. 그 결과 인종과 계층, 젠더,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대립과 혐오가 세계의 모든 나라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든 사회든 우리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존속이 지금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21세기가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요, 공동체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정과 통합의 사회를 이뤄내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와 사회,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통합과 공존을 이뤄내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수많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갈등과 대립 역시 세계 어떤 선진국들보다 단기간에 더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계층 갈등과 지역 갈등에 더해 이념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더니 최근에는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의 대한민국과 가난한 사람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다면 그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대한민국, 중년의 대한민국, 노년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다면 그 대한민국 역시 계속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대한민국, 지방의 대한민국, 여당의 대한민국, 야당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다면 그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대립과 차별의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단연코 정의로운 사회도 아닙니다. 8년 전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깃발을 들고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했습니다만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열과 정오의 싸움을 끝내고 공정과 통합의 정치를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또한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첫 유세를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탑 아래에서 부산의 대통령, 광주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오늘 대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국민 중 잘 사는 10%,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의 절반인 50%의 국민이 겨우 2%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심한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새마을운동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를 모토로 내걸었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자가 그 모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국가 목표로 정해서 국민 통합에 노력해왔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단지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액 인상을 하는 등 생애 주기별 복지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국민의 살림이 하루하루 도타와지는 구체적 성과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세대 간의 갈등, 특히 젊은 층의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교육과 불확실한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민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부터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득 나눔 학자금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공청년주택을 확대 보급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계층 갈등, 세대 갈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은 바로 정치적 갈등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사회 경제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정치 세력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회 경제적 갈등을 확대하고 정폭시켜 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저 자신부터
솔직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2012년 저는 대구에서 낙선했습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2016년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대구에서 31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극복에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대구라서 안 되고 광주라서 안 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편의 가치를 나에게 없는 또 다른 관점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대결의 정치 극복도 동서화합도 나아가서 협치도 기본 정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우리 민족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서는 힘이 모이지도 않고 국난을 극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도 세계 속의 경쟁을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공존의 공화국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할 때, 그런 꿈을 향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 그런 꿈을 위해 대결의 정치의 이익을 과감히 내던질 때 우리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자영업과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합의 정치를 주창하지만 부정과 부패, 불법과 불의까지도 용납하는 것은 결코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반칙, 특권과 적폐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반대와 불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이 전곡을 찌른 말씀을 했습니다. 모기가 반대한다고 F킬러 안 뿌리고 동네 깡패가 싫어한다고 파출소 설치 안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밥그릇 싸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에 박상기 법무장관님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정말 열몇 차례 만나 합의를 이루어 나갈 때 저희들이 세운 원칙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각각의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끝났으니까 경찰개혁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인권은 더욱더 잘 지켜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과 특권, 권력농단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경제성장도 막고 나라 발전도 가로막습니다. 개혁은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개혁 대상의 저항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고름이 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뻔히 알면서도 병원 가기 싫고 무서워서 계속 미루다가는 결국 더 큰 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개혁은 결코 국민을 편가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갈등의 또 다른 하나는 지역 불균형입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은 효율성의 이름 아래 중앙에다가 자원과 기회를 집중시켜서 불균형의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방이란 동생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성공한 형인 수도권은 가난한 형제들인 지방을 위해서 뭔가 답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이끌면서 지방정부에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에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각각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와 열정, 국민의 참여를 모아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자는 것, 그것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그러나 자치분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국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의 결과 서울은 너무 잘 살고 지방은 너무 가난해서 말이 형제지 입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다 못해서 마치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은 채 분권만 강조하면 자칫 지역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에 더해서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두 축이 함께 돌아가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추진했던 국가발전 전략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 우리 민족은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로 이어졌던 온갖 역경을 헤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주의를 극복해냈듯이 분단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념의 갈등을 슬기롭게 넘어설 것입니다. 나와 다른 남이 적이 아니라 경쟁자이면서도 함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어나갈 동반자임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마침내 대한민국 공동체를 세계에서 우뚝 세워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를 이뤄낼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권력을 다룸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겠습니다. 도덕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찰하겠습니다. 작은 생선을 굽듯이 무엇 하나 소홀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분골 쇄신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